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치과 인상 감염 관리 10주차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10주차. 네. 여러분,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거에서 이제는 그 인상 감염 관리 과정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평가 지표로 봐야 하는지를 이번 시간에 좀 학습을 할 건데요. 우리 학습 목표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치과 감염 관리에서 치과 위생사의 역할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 진료실의 감염 관리를 위해서 진료 전, 진료 중, 진료 후, 그 다음에 진료실 정리정돈 관리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치과 진료실의 감염 관리를 위해서 하루 1일 또는 주, 일주일간 또는 월별, 월간 또는 분기별, 4사분기별이라고 하죠. 이 4사분기별 연간 지침 사항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 진료실의 교차 감염 관리를 위해서 진료실의 준수 사항을 이번 시간에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치과 감염 관리에서 치과 위생사의 역할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 종사자, 특히 이 위생사는요, 감염 관리 과정을 이해하고 유지할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병의원에서는 치과 위생사 한 명을 원내 감염관리 전문가로 지정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감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치과 진료실 감염관리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원에서 사람을 고용을 할 때도, 직원을 고용을 할 때도 치과위생사 1인을 꼭 한 명을 의원에 두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원내 감염관리 전문가로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사 1인을 추가로 추가가 아니죠. 1인은 반드시 고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일 감염 관리 사항으로는요. 첫 번째로 진료 전 감염 관리가 있습니다. 진료 전 감염 관리라는 거는 멸균기 세부 점검 사항, 그래서 전원 공급이 잘 됐는지, 증류수 공급이 우리 증류수를 멸균 돌리기 전에 이렇게 4칸인지 3칸인지 확인하는 거 있죠? 그런 거가 잘 되어 있는지, 또는 챔버 청소를 정기적으로 했는지, 그다음 또 물이 좀 새는 곳은 없는지 누수 상태 확인하고, 온도 센서나 시간 설정 상태가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거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멸균기 예방 점검표의 예제인데요. 일단은 그 날짜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과 중에서도 분과되어 있는 치과 병원이나 또는 종합병원 치과 병원들이 있죠. 치과 병원들은 좀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해당되어 있는지, 만약에 의원이면은 분과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치과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품명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명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확인자는 최종 관리자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최종 관리자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급에서는 이런 멸균 예방 점검표를 이제 그 체킹하는 사람을 담당자를 지정을 하는데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담당자가 따로 없을 때는 이제 그 실장님이 여기 확인자 이름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세부 점검 사항은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숫자 1부터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은요. 예를 들어서 1월 한 달에 1일 점검표이면은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1월 31일까지 매일 점검한다는 거예요. 매일 점검. 그게 이제 1일 그 점검표고, 멸균기 예방 점검표에서 이제 그 가이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매일 그래서 전원 공급 온오프 잘 되는지 증류수 공급 상태 확인하고 챔버 청소가 깨끗하게 됐는지 어디 물 새는 곳은 없는지 온도가 이제 뭐 안정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지 또는 시간 설정은 좀 그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매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저수조의 청소 상태를 매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매주면은 이제 그 뭐 7일마다 7배수마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7, 14, 뭐 20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주 이 부분을 체킹을 하고요. 매달 체크하는 거는 이제 뭐 그 이 1월에 해당됐으면은 이 끝에 31일이나 말일자에 한번 체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챔버 안쪽 내부랑 그 다음에 선반, 액세서리 등이 잘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점검하는 사람의 이름도 같이 써야 되겠죠. 점검하는 사람의 이름도 아래에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으로 이 한 달 예방점검표를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하는 그런 최종 관리자, 담당자가 여기 이름 쓰고 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일 감염관리 사항으로는요. 그 진료실 입실 전에 개인 방호를 위해서 진료복을 착용을 하고요. 우리가 진료복이라고 하면은 유니폼이겠죠. 이 유니폼을 착용을 하고 머리, 액세서리, 손톱 등을 점검한 후에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첫 시간인가요? 아무튼 초반에 우리가 유니폼 같은 경우에도 정말 타이트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은 다림질로 다려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려서 입고 주머니에는 볼펜과 수첩 1개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불룩하게 뭔가 튀어나와 있는 것 그것도 품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진료실로 일을 하다 보면은 유니폼에 뭐 러버라는 인상제가 좀 묻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볼펜 자국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머리 같은 부분에는 또 단발머리인 경우에는 양쪽에 헤어핀을 이용을 해서 양쪽 귀에 꽂습니다. 꽂고 흘러내리는 머리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또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 머리 긴 사람들은 머리를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 묶고 나서 잔머리를 다 이 헤어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앞머리 있는 것도 다 올립니다. 다 올리고 약간 그 우리 승무원들 머리 이게 무스나 뭐 헤어 젤 발라서 고정시키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헤어 막 승무원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요즘에는 의원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상 경험에서는 제 임상 경력에서는요. 이렇게 헤어 젤을 이렇게 쫙 바르고 깔끔하게 한 상태에서 데스크를 봤었을 때, 아니 데스크가 아니라 그 뭐죠? 치과 임상을 봤었을 때랑 그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흘러나오게끔 하고 그냥 대충 머리 묶고 이렇게 진료를 봤었을 때랑은 뭔가 환자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봤었을 때, 아, 이 치과는 뭔가 깔끔한 치과는 뭔가 이렇게 관리가 돼 있는 치과는 아니네를 약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치과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시는 분이고, 만약에 직책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헤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니폼의 그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게 좀 뭐죠? FM대로 약간 좀 세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되게 원장님이나 아니면 치과 의사들도 약간 좀 새롭게 그 선생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과에서는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능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일일 감염관리 사항에서 진료실 내부의 모든 창문을 열어서 일단은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 처음에 이제 출근을 했었을 때 처음에 아침 청소를 하잖아요. 그 아침 청소할 때 모든 창문을 다 이렇게 딱 여는 이유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병원 내에 머물고 있는 안 좋은 공기가 외부로 나가고 그 신선한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게 하면서 공기 순환을 일으키면서 좀 이렇게 환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트 체어의 전원을 켜고요. 작동 여부 확인을 하고 그 소독제를 이용해서 닦거나 분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어를 닦을 때는요. 유니트 체어를 닦을 때는 이렇게 유니트 체어가 있잖아요. 얘를 다 위로 올려요. 올려서 이 밑에 있는 이 애들까지 싹 다 닦아야 돼요. 원칙은. 여기 위에 닦고 여기 밑에까지 싹 다 닦아야 됩니다. 닦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헤드라이트 있죠? 라이트 있는 거 이거 다 닦아야 돼요. 라이트 있고 다 닦고 그 다음에 3웨이 시린지라든지 살리바 이젝션이라든지 아니면 메탈 석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닦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로 우리가 블루실 있죠. 블루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감염 관리를 할 때 이게 그 술자 부분이나 아니면 유니트 체어 쪽에 우리가 치과에 블루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코팅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뗐다가 붙였다가 하는 건데 이것도 새로 싹 다 갈아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피스 수관, 3웨이 시린지, 양치컵에 물 빼기를 1, 2분 정도 실시를 합니다. 우리가 양치컵에 있는 물을 이제 그 수분관 관리라고 하는데, 수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수관 관리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요렇게 유니트 체어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양치컵에 물 배수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 호수가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근데 물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물을 이렇게 막 받는단 말이죠. 그랬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이 호수 안에 미세한 이제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박테리아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서식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쪽에 이제 그 물이 나오다가 이제 멈추면은 요 안쪽에 이제 고이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물이 좀 오래 고이면은 얘네들이 이제 썩을 수 있잖아요. 물도 같이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기는 이제 미세한 뭐 박테리아나 뭐 아니면은 그 세균들, 미생물들이 이제 이거를 배출을 함으로써 얘네들이 미생물들이 이제 배출을 함으로써 안쪽에 있는 고인 나쁜 세균들을 다 뱉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웨이 시린지도 마찬가지겠죠. 3웨이 시린지에도 그 에어가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 부분을 이렇게 쭉 빼줘야 돼요. 한 1, 2분간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물이 싹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니트 체어 테이블에는 꼭 필요한 기구랑 재료만 올려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덮개로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트 체어에서 필요한 기구랑 재료만 올려놓는다는 거는요. 일단은 그 뭐 기본 기구 같은 거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의원에서는 그 벌을 통째로 놔두잖아요.
근데 더 확실하게 감염 관리를 하는 거는 딱 사용하는 핸드피스만 놔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네이 프랩을 한다. 그러면 인네이 프랩 버들만 빼서 따로 놔두고 그 다음에 크라운 프랩을 한다 하면은 크라운 프랩만 하는 벌을 따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필요한 기구와 재료들만 유니트 테이블에 얹어놓고요. 그 다음에 진료실 내에서는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표면 소독을 실시한 뒤에 표면 덮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블루실이나 아니면 베리어 똑같은 말입니다. 이 표면 덮개를 사용해서 이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진료실 내에서 표면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요. 일단 유니트 체어에서 보면은 조명등의 손잡이, 그 다음에 스위치, 브라켓 테이블 손잡이,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 암레스트 또는 이 핸드피스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닦을 때 그 핸드피스나 3웨이 시린지 이런 호스들 있죠. 그 줄들, 이런 줄까지 같이 닦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살리바 이젝터 연결 호스,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뭐 이런 거 다 닦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촬영기에서는요. 손잡이랑 그 콘 부분, 조사통, 그 다음에 작동 스위치, 그 다음에 디지털 센서와 연결선, 그 다음에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기 바이트 블럭 이런 것들을 닦아야 되고 기타로는 이제 뭐 광조합기, 손잡이라든지 멸균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재료 보관함이라든지 아니면 서랍 손잡이, 펜, 수화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타로 들어가는 겁니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표면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과 진료실 내 표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요. 또 뭐 수도꼭지 작업 때 문고리도 닦아야 하는데 저희가 그 중간고사 전에 수도꼭지를 깔끔하게 닦는 방법 한번 배웠었잖아요. 다 같이.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치과에 적용을 하면은 뭐 그래도 청소 깔끔하게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은 표면 덮개 이 블루실의 그 영역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손잡이라든지 이 뭐죠 어시스트 부분에 이 버튼 누르는데 그 다음에 술자의 버튼 누르는 곳,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손잡이 그런 것들 다 블루실로 덮어놓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감염관리사항에서 단일 예약된 환자 수랑 진료 내용을 파악을 해서요. 사용할 핸드피스 그 다음에 스캐너 팁, 수술 기구, 수량, 멸균 상태, 유효 기간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고요. 기본 기구, 구강포 등을 멸균 포장된 상태로 유니트 브라켓 테이블에 올려놔야 합니다. 양치컵을 환자가 유니트에 앉은 후에 바로 꺼내야 되고요. 그 이유가요. 환자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래서 내가 앉고 나서, 체어에 앉고 나서 양치컵을 뺐나 안 뺐나. 심지어는 그 기구가 남이 쓴 거 그대로 내한테 쓴 거지 않을까 싶어서 패킹되어 있는 거를 내 눈앞에서 벗기나 안 벗기나 그런 것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가 앉은 후에 그 앞에서 이제 양치컵 빼고 그 다음에 그 기본 기구 꺼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드피스 조립 후에는 2-30초간 수관해서 물을 빼야 돼요. 왜냐면 핸드피스도 마찬가지로 물이 고여 있으면은 그 부분에 있는 뭐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이 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2-30초로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료 준비 마치면 창문 닫고 적절한 온도 유지하면서 진료실을 좀 쾌적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진료 중에 감염 관리를 보시면 모든 환자와 기구는요,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술자랑 보조자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에 진료에 임하고요. 매 환자마다 손 씻기를 한 후에 진료용 장갑을 착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스크나 뭐 장갑을 이제 매 환자마다 바꿔야 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마스크는 이제 그 감염 환자인 경우에만 이런 거를 바꾸죠. 보통 일반 환자인 경우에는 이 마스크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진료용 장갑은 뭐 감염이든 일반이든 매번 바꾸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진료 중 발생되는 에어로졸의 병원체를 줄이기 위해서 진료 시작 전에 환자에게 30에서 60초 동안 항균 양치액으로 가글을 하게 시킵니다. 이 항균 양치액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헥사메딘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 1기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요. 환자에게 보이는 곳에서 개봉하면서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료 중에 분무가 발생되는 치아 삭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랩을 하면은 그 분산물들이 이렇게 막 튀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 초음파 스케일링 시에 좀 흡입기라고 하는 거는 그 메탈 석션 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탈 석션 팁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병원체가 공기 중에 분무되는 거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 중에 우리가 임시치아를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직진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도 창문 열어서 반드시 환기시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타구 중심에서 2m 반경의 범위는 교차 감염 위험 지역이어서 환자나 아니면 치과 종사자들은요, 맨손으로 이걸 만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진료 중에 사용되는 화장지와 쓰레기통은 타구 앞에 놓으면 편리하긴 하는데 오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감염 관리 차원에서는 환자 뒤에 놓거나 필요할 때 제공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진료용 주사기나 아니면 날카로운 기구 같은 거 전달할 때는 이제 날카로운 부위가 술자한테 향하지 않도록 전달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재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찔리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날카로운 기구를 건넬 때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하는 중간에는 술자가 찔리지 않도록 바르게 놓고 이제 주사바늘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해서 찔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 중에 전화를 받거나 펜을 잡아야 할 때는 진료용 장갑 위에 비닐 장갑을 뭐 더 사용을 해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장 베스트는 장갑 벗고 손 씻기 한 다음에 그런 문무들을 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다음 시간 실습을 할 때 우리 뭐를 할 거냐면 기구 감싸는 거, 기구 패킹, 그 다음에 기구 패킹하는 거랑 그 다음에 수술 글러브 착용하는 방법, 착용법.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화를 받거나 펜을 잡아야 할 때 이제 장갑을 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글러브를 핸들링을 해야 우리가 좀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글러브 착용법, 일반 글러브, 탈 착용에 대해서 실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진료실에서 우리 진료 대기실이나 상담실, 접수, 감염관리실, 기공실 등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진료실에서 착용하고 있던 개인 보호 장비를 모두 제거하거나 교체한 후에 이동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있다가 막 급하다고 막 페이스 마스크 쓴 상태에서 막 뛰쳐나오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실습을 할 건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이면은 이제 5월 둘째 주? 지금이 언제냐면은 5월 8일 5월 8일 날에 실습 진행할 거고요. 이때 기구 들고 오세요. 개인 기구랑 그 다음에 소독포, 소공포 챙겨 오시고 그때 이제 또 수술 글러브 착용하는 방법이나 뭐 일반 글러브 착용하는 방법 이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습 일지 작성하시는 걸로 합시다. 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